안녕하십니까. 장자 읽는 최경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요유 일부분을 읽었죠. 소요유가 전체적으로 아마 크게 세 단락으로 아마 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번에 첫 번째 부분에, 그러니까 3분의 2 부분을 읽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의 결론 부분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 나눠지니까 그렇군요. 제가 그 끊어지는 부분은 어디서 끝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끝난 다음에 이 편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은 또 한번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붕과 곤이 붕이 되고, 붕이 이제 하늘을 날아가고, 그 밑에서 그 새들이 왜 저렇게 멀리 날아가 하는 얘기까지 봤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지와 소지가 구분된다 하는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6번 그리고 이제 7번 고로 시작하는 7번까지 읽어야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문단의 끝이 되겠습니다. 매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읽었던 5 부분을 끝나고 6 첫 단락의 6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지 문극냐 시이라 궁발지 북의 유 명해자하니 천지하라 유 어언하니 기광 수천리요 미유 수천리라 미유 지기 수자라 기명 위곤이라 유 조언하니 기명 위붕이라 배약 태산하고 익약 수천지우 운하며 단 부요의 부요 양각이 상자 구말리니 절운기하고 부청천연후 도남하야 자적 남명야라 처간 소지왈 처간이 나왔죠. 처간 소지왈 피차 해정야오 등약이상 불과 수인 이하하고 고상 봉호지간 차역 비지지하라 이 피차 해정야오 자 대소지 변야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탕임금이 극이란 사람에게 물은 것도 이것이다 하고 궁발지 북부터 이 그 처간이 얘기한 것까지 나온, 제가 이 인용보 이렇게 특별한 인용보 이렇게 해왔죠. 이건 앞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붕새가 날아간 부분을 이제 다시 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해석 일단 해보겠습니다. 궁발지 북쪽에, 여기서 궁발의 발은 뭐죠? 터럭이죠. 보통 이제 지모라는 말을 하죠. 지모. 재밌는 표현이 잔문에. 땅에서 나는 모든 것, 주로 식물들 얘기하죠.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지모라 그래요. 그래서 발도, 그러니까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이 끝나는 북쪽에 이런 뜻이죠. 지모, 궁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러죠? 그 대붕이 하늘을 날아가면 밑에를 보면 그 야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별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아주 작게 보인다고 묘사를 해놨잖아요. 그것처럼 밑에 보이는 것들이 요번에 발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발로 표현한 겁니다. 지모라고 하는, 이 지모라는 표현 자주 보입니다. 땅에 도단한 모든 것이죠. 땅에 도단한 모든 것이 끝나는 북쪽에 어두운 바다가 있으니 그것이 천지이다. 명해가 알 수 없는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명해가 있으니 이름이 하늘 연못이다. 천지다.
여기에 물고기가 사는데, 물고기가 있는데 그 넓이가, 그 크기가 수천리여서 그 길이를 알지 못하는데, 숫자가 나오는데 수가 장이라는 뜻입니다. 수가 장으로 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길이를 알 수가 없으며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또 새가 있는데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등이 태산과 같으며 크다는 얘기죠. 날개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아서 부요, 양각, 부요란 말만 나왔었는데 양각이란 말이 나왔죠. 이게 양의 뿔이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것처럼 회오리 바람이죠. 이 부요가 회오리 바람인데 양뿔 모양의 회오리 바람을 박차고, 이거 잡고라는 뜻이, 단단히 잡다는 뜻인데 바람을 잡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단자를 써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올라가는 것이 구말리이고 구름과 공기를 끊어버리고, 이건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구름과 대기권을 구름을 벗어나고 푸른 하늘을 등에 진 연후에 남쪽으로 갈 것을 도모하니, 남쪽으로 가려고 하니 남명으로 가려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미래형이죠. 남쪽으로 가려는 것이다. 척하니, 여기서 척은 이제 작다는 뜻인데 연못이라고 보통 해석하지. 연못에 사는 작은 새들, 작은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붕새를 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쟤는 어디를 가려는 것일까? 차자 미래 피라 그랬죠. 쟤는 어디를 가려는 것이지? 나는 등약 펄쩍 뛰는 거죠. 나는 펄쩍 뛰어서 위로 올라가도 몇 길이 지나지 않아, 몇 길이 되지 못해서 아래로 떨어진다, 내려온다. 봉도 쑥이고 호도 쑥인데 봉은 큰 쑥이죠. 다북쑥이라고 그러나 뭐 쑥 종류가 많은데 키 큰 쑥, 우리는 지금 밑에 있는 작은 쑥만 보는데 사실 이제 큰 쑥이 있습니다. 쑥 사이를 날개짓하며 다니더라도, 날개짓하며 다니는데 이것 또한 나의 나는 것의 최고이다. 제가 나는 최대치이다는 얘기죠. 나는 최대치이다. 근데 쟤는 어디를 가려는 것일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크고 작은 것의 변은 이제 이게 이렇게 쓰이죠. 이게 변자 구별된다는 뜻이고, 이것이 이제 별이란 뜻, 같은 뜻이죠. 크고 작은 것이 구별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장자에서는 이 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변, 구분을 하는 것. 이 사람이 살면서 구분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과연 구분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장자한테는 있어요. 변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한다거나 없앨 수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 자체에 대한 그 어떤 그 회의가 있죠. 구분 자체가 아예 없다거나 구분이 무의미하다든가, 아니 한쪽 면이 있고 한쪽에서는 구분을 해야만 하고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죠. 육아 측에서는 사회의 계급사회, 이거에 대해서 명료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 놓지 않죠. 계층, 계급, 신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구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분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분이 완전히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양극단이란 말이에요. 그 극단을 전부 다 사고에 넣으면서 그런 구분이 어떤 것일까 하고 회의하는 태도, 요게 장자의 태도입니다. 무조건 나쁘니까 완전히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위력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자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갖고 가서 완전히 다 필요 없어 얘기하는 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이의 경계에
후대를 현실적인 것도 감안을 하고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장자의 이제 변이죠. 이래 장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 구분이 있다는 것을 살피되 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늘 어떤 유동성, 변화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장자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읽은 단락에서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가 요 다운표를 이렇게 일부러 해놨는데, 요거는 우리가 읽었던 뭐죠? 대분과 고뇌에 대한 얘기와 크게 다름이 없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부분은 아마 편집의 문제가 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후대 편집자가 이제 앞에 북얘기가 나온 거를 보고 그와 비슷한 자료를 발견해서 아마 후대 편집한 사람이 첨언했을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장자 자신이 그거를 대북 얘기를 쓰고 후대에 다른 비슷한 걸 발견해서 다시 넣거나 아니면 초고이거나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이 뭐라 그럴까, 전승 과정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전승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얘기가 이제 딴 데서 발견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드러내주는 자료로 읽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에 나왔던 얘기가 다시 되풀이나는 거죠. 그러면 남는 문제는 뭡니까? 탕지 문극냐 시이라, 이것이 남죠. 탕이 극에게 물은 것이 이것일 따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면서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되풀이되는 거죠. 극에게 물은 얘기도 결국 이제 핵심은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메시지는 대소지변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책의 앞에서 얘기한 분과 고뇌 얘기의 그 일종의 핵심이라고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면 간단한데 여기선 탕이라는 인물이 나온 게 문제입니다. 탕은 일반적으로 이제 육아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인의 한 명인데, 여기서는 장자가 탕이 극이라고 하는 이 가상의 인물에게 질문을 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탕은 성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탕이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유교와는 다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승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마 전승과정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뒤에 탕임금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탕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은 요걸로 이 6장의 작은 부분은 탕이 등장을 했고 편집상의 어떤 그 암시를 전해주는 부분이라는 선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